2021년 가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밤 10시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초록 후드 소녀. 그녀는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혹시 버스 도착했나요? 수십 명이 목격했지만 CCTV엔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이곳에서 실종된 17세 소녀의 마지막 통화. 지금 휴게소야, 곧 만나. 이 두 사건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CCTV에서 사라진 14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1년 가을, 경기도와 충청도를 잇는 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주차장 끝자락,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소녀가 서 있다는 겁니다. 초록색 후드티에 검은 백팩을 맨 채로요. 처음엔 그저 심야에 부모를 기다리는 학생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뒤돌아 숲길 쪽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한 화물차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너무 추워 보여서 뭐 좀 먹으라고 말 걸었는데 고개만 돌리더니 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따라가 봤는데 어디로 간 건지 흔적도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그 아이가 보이길래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밖으로 나갔죠.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미 주차장 끝에 있더라고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어요. 소름 끼쳤죠. 더 섬뜩한 건 그녀가 말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단 한 문장. 혹시 버스 도착했나요? 목격자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평온했고 마치 녹음된 음성처럼 기계적이었다고요. 소문은 점차 커졌고 휴게소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포감이 번졌습니다. 적어도 15명 이상이 동일한 모습의 소녀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니까요. 관리사무소는 즉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모습은 단 한 프레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가장 밝은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카메라 각도상 절대 사각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었습니다. 휴게소 측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실제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을 때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고등학생 정유나 당시 17세. 그녀가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바로 이 휴게소 인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 당일 입었던 옷의 특징이 경찰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록색 후드티, 검은 백팩. 담당 형사는 즉시 유나의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의 진술 내용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유나는 평소와 다르게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죠. 제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비밀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친구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래요. 유나는 오후 6시경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27분 어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휴게소야. 곧 만나. 이후 유나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꺼졌고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출이나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모범생이었고 가출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원만했고 가정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었습니다. 유나가 만나려던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간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통신 기록을 추적했지만 의심스러운 연락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휴게소에 나타난 초록 후드 소녀. 혹시 그녀가 정유나였던 걸까요? 아니면 유나와 관련된 누군가일까요?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2019년 10월 12일 유나가 실종된 당일의 휴게소 CCTV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6시 41분부터 6시 55분까지 정확히 14분간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단순 기계 오류로 처리됐던 이 공백. 하지만 재조사 결과 이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신호 간섭에 의한 의도적인 차단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시간대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14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사팀은 당시 휴게소에 머물렀던 차량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대부분 각도가 맞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아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화물차의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 47분경 휴게소 주차장 가장자리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초록색 후드를 입은 소녀. 검은 백팩을 메고 휴게소 뒤편 숲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m 뒤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분석팀은 향상 작업을 거쳐 몇 가지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남자는 키가 약 175cm, 마른 체형의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이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당시 휴게소에서 근무했던 모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박종우, 당시 33세. 그는 휴게소에서 물류 상하차를 돕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그가 유나 실종 직후인 2019년 10월 15일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이사를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흔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수사팀은 박종우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 스토킹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5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대생을 6개월간 미행하고 집 앞까지 따라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SNS 계정에선 미성년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수집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었고 휴게소나 버스 정류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박종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미 비어 있었고 통신 기록도 2020년을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수사팀은 그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신호를 분석한 결과 그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장소는 휴게소 뒤편 폐쇄된 전망대 주변이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안전 문제로 폐쇄된 후 방치된 장소였습니다. 수색팀이 조직됐습니다. 경찰견을 앞세운 수색대는 울창한 숲길을 헤치며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건물 지하에서 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배관 유지실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역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 초록색 후드티, 검은 백팩, 그리고 유골. 국과수 감식 결과 유골은 정윤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목에 남은 흔적으로 보아 목 졸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실종 당일인 2019년 10월 12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유나는 그날 그 장소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선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유나의 휴대폰 잔해, 찢어진 학생증, 그리고 한 권의 노트. 노트엔 박종우의 필체로 보이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를 봤다.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천사 같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그녀는 나만 믿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섬뜩한 집착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종우는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나를 지켜봐 왔던 겁니다. 유나는 주말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이 휴게소를 이용했고 박종우는 그녀의 패턴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가짜 신분으로 유나에게 접근했습니다. SNS로 학원 선배를 사칭해 그녀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직접 만나자는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2019년 10월 12일이었던 겁니다. 박종우의 소재를 찾기 위한 전방위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과거 동선, 지인 관계,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휴게소에서 약 15km 떨어진 한 농가 창고. 그는 그곳에 은신하며 버려진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작전이 신속하게 진행됐고 잠복하던 형사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길게 자라 있었고 몸에선 악취가 났습니다. 마치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온 것처럼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사실로 이송된 박종우는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되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마치 일기를 읽듯이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1년 전이었어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천사 같았어요. 그 이후로 그 아이만 생각났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근무 시간도 그 시간에 맞췄죠. 그 아이를 볼 수 있게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SNS로 접근했습니다. 학원 선배라고 속였어요. 그 아이는 순진했어요. 금방 믿었죠. 몇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의지할 수 있는 선배였어요. 고민도 털어놓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다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그 아이는 흔쾌히 응했죠. 그날 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뻤어요. 실제로 보니 너무 좋았어요. 산책하자고 했어요. 그 아이는 따라왔습니다. 우린 숲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했죠. 나랑 함께 있으면 된다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거부했어요.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안 될 일이었어요. 그 아이는 저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박종우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왜곡된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매일 밤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데리러 올 버스가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저였으면 좋았을 텐데. 박종우는 미성년자 유인, 감금,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박종우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정윤아의 가족들은 2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윤아의 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윤아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어요. 꿈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죠. 누군가의 집착 때문에 이렇게 떠나야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학교 친구들이 찾아와 윤아를 추억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는 윤아를 추모하는 리본이 걸렸습니다. 초록색 리본이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휴게소 직원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봤던 초록 후드 소녀는 사실 환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숲길 입구에 걸린 추모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며 만들어낸 실루엣이었을 거라고. 밤의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리본에 반사되면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집단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윤아의 영혼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진실을 밝혀줄 누군가를. 지금도 그 휴게소를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혹시 주차장 끝자락,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지 않은지.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버스는 이미 왔어. 이제 편히 쉬어. 정윤아는 귀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리던 마음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 기다림이 끝나길, 그녀의 영혼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